반갑습니다. 마커 여러분. 오피니언 마케팅의 전민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려드렸던 컨텐츠 중에 그 많이 궁금해하셨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신규 유저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매출의 증가세가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스케일하는 과정에서 이 마케팅 버짓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 그러면서 신규 유저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신규 유저가 들어오는 것만큼 비례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의 증가세에 비해서는 매출의 증가세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 그다음 넥스트로 어떤 전략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되면 아 이제 먼저 광고 예산을 더 증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우리가 골을 정해 놨던 그 매출 볼륨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썼을 때 이 매출 볼륨이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매출의 성장세보다는 우선은 그 매출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예산을 더 집행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팀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럴 때 어 물론 매출은 달성할 수 있지만 만족스러운 어떤 광고의 성과라는 거는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더 투입됐기 때문에 로아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획득 단가라는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캠페인 자체가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결과를 좀 가져올 수는 있죠. 또한 이 광고 예산을 증대한다라는 게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닐 거예요. 뭐 이 전년도에 이미 그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 버지팅이 다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예산의 큰 폭으로 변동 가능한 팀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구매 전환율을 개선해 보겠다.' 이제 구매 전환율을 개선해서 쪼금 더 뭐 객단가를 상승시킨다거나 아니면 '매출을 높여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매 전환율을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그 트렌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광고 미디어를 변경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이런 트렌드가 나왔다면, 우리가 조금 더 버스팅을 인스타그램에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애드에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에 우리가 좀 더 써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버스팅에 대한 알로케이션을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 역시도 사실 뭐 본질적인 개선안은 아닐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소재 A/B 테스트를 통해서 더 나은 소재를 개발하겠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매출의 성장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뭐 아주 마이크로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엇부터 고민해야 되냐면, 어 우리가 매출 성장세가 낮은 거지 매출의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는 그 신규 유저 중에서도 매출의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고품질 유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품질 유저와 저품질 유저를 나눠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고품질 유저라는 거는 만약에 KPI를 매출로 잡고 계신다면 이 매출 혹은 매출에 더 기여하는 유저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파악해서 이런 특징을 하는 유저를 우리 고품질 유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품질 유저가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그들을 웹이나 앱에 초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 유저를 리타게팅할 때 그 유저에 맞게끔 적합한 소재, 그리고 적합한 미디어, 그리고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구매에 용이할 수 있는 트리거들에 대한 적합한 제안들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줄 건 없을까? 아니면 더 말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데리고 와서 그걸 인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가 더 나아지느냐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매출의 성장세가 개선되느냐를 보는 건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하나가 바로 AOV예요. 그래서 Average Order Valu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매 건수당 평균 결제 금액. 결국에는 신규 유저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 브랜드와 이거를 구매하겠다라는 의사가 그래도 그 니즈 자체가 최근에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 니즈 자체가 약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이 AOV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OV가 더 높을 수 있는 걸 더 낮게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 고객과 대비했을 때 AOV가 평균적으로 낮으니까 신규 성장이 막 있다 하더라도 실제 매출의 성장세가 그것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게 고품질 유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품질 유저를 정의하고 이들 다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럼 데리고 올 때 우리가 무엇을 개선할 거냐라고 본다면 고품질 유저의 AOV를 개선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AOV가 높은 유저들을 좀 보면 재방문자, 그러니까 신규 유저보다는 구매 실패하고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는 유저가 있을 텐데, 이 유저들의 AOV가 당연히 신규 유저들의 AOV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재구매자. 한 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뭐 이후에 이제 재구매 주기가 도래해서 다시 와서 재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그다음 구매에서, 그러니까 뭐 두 번째 구매, 세 번째 구매, 네 번째 구매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AOV가 높아지는 일반적인 패턴들을 보이죠. 그리고 웹사이트 내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달성하고 나간 유저. 이때 이제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게 액션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후기를 몇 개 이상 봤다라든지, 프로덕트 페이지를 몇 개 이상 조회했다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에서 뭐 특정 쿠폰들을 조회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액션을 한 유저들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완전 클리어한, 완전 클린 그 신규 유저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AOV가 높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고품질 유저를 리타겟팅할 때 어떠한 객단가 상승을 위한 프로모션 소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3이라든지 뭐 1+1, 아니면 첫 구매를 뭐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더 주겠다라든지 뭐 이제 이러한 프로모션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프로모션 소재에 반응했던 유저들은 그렇지 않은 유저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객단가가 높은 패턴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구매 옵션 선택지가 많은 유저들은 AOV가 높은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뭐 단일 그 프로덕트를 하더라도 어떤 페이지에서는 그 단일 프로덕트만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페이지에서는 인제 판매 옵션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이 구매할 수 있고 이런 뭐 번들링도 해 주고, 이제 그런 옵션들을 통해서 단일 페이지지만 그 번들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끔 만드는 세일즈 전략을 구축해 놓은 페이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들에서는 보통 AOV가 높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뭐 구매 완료 이전 시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페이지라든지 결제 완료 페이지, 이런 페이지에서 실질적으로 추가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쿠팡 앱을 보더라도 인제 마지막에 인제 장바구니에서 결제 페이지 넘어가는 그 중간에 더 추가해서 구매하면 좋을 것들에 대한 안내들이 옵션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제 제한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제 결제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제한해 줌으로써 최종 결제 금액 자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AOV가 높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에 노출된 유저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방문자, 재구매자, 혹은 주요 이벤트를 달성한 유저, 혹은 뭐 객단가 상승을 위해서 뭐 프로모션 소재에 반응했던 유저, 이런 유저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왔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들을 인제 우리는 리타겟팅 대상 유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제 이들이 주요 어떤 더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적합한 소재, 적합한 미디어, 그리고 리타겟팅 할 때도 적합한 또한 제한 사항을 보내 줌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방문하는 사람들의 AOV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드의 이 AOV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AOV가 높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높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방문자, 그리고 재구매자, 주요 이벤트 달성 유저, 혹은 객단가 상승을 위해서 제작된 프로모션 소재에 반응했던 유저. 이제 이런 유저를 대상으로 해서 핏한 리타겟팅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설득하는 지점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을 잘하는 팀들을 좀 보면 몇 가지의 인제 패턴화된 전략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 내 추가 구매 가능 옵션들을 설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프로덕이지만 그렇다고 딱 그 프로덕트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나 여러 가지 번들링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놓는 페이지의 환경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히어로 제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 웹사이트나 브랜드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을 가지고 번들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차피 살 건데 이 제품과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었을 때 가성비라는 어떤 혜택이 느껴지는 그런 번들링을 하게 되면, 왜냐면 이 히어로 제품 원래 살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가성비에 대한 혜택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번들링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장바구니나 결제 페이지 내 추가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안내해 주는 것. 이런 부분도 최종적인 결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직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줌으로써 AOV를 높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약을 좀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송비라든지 그 이외에 추가 혜택들을 받고 싶다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채워야 돼."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요. 혹은 단일 첫 구매에서 AOV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은 AOV를 좀 장기간으로 우리가 LTV 관점으로 좀 보면, 구매하고 난 다음에 여러 CRM 툴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매출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객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계속 뭔가 광고라든지 판매 메시지를 푸시해 주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도움이 된다,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로 접근하는 게 다시 사실 베스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매 이후에 CRM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가 구매 의도를 뭔가 시나리오 플래닝을 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제 인웹 혹은 뭐 인앱 팝업을 이제 뭐 활용해 줌으로써 뭐 A를 구매할 수 있는 유저에게 A 플러스 알파를 구매할 수 있게끔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총 AU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결국에는 인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사고해 보자."라는 걸 좀 이제 안내를 좀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신규 유저가 막 확장되는데 매출의 성장세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보통 이제 로아스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객단가가 떨어진다거나, 음 아니면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다거나, 인제 이러한 뭔가 지표들의 값이 변동되면서 시그널들을 주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무엇부터 개선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방법론이 정말 넘치고 넘쳐나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고품질 유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린 뭘 해줄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지표를 바라보고 이러한 액션 전략들을 해야 되는 건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AOV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인제 필요한 순간에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한번 또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커, 그리고 또 오피노 마케팅의 조민우였습니다.